검색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가 검색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데이터가 저장되고 또 검색되고 또 삭제되고 또 저장할 때도 끝에만 붙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끼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자료 구조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데이터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수십만 건, 수천만 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떤 게 하나 들어감으로써 그게 예를 들면 중간에 끼어 들어갈 때 뭐 데이터가 뒤로 하나씩만 밀려도 뭐 몇백만 건이 몇천만 건이 뒤로 밀린다고 생각해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때 별로 안에 내용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으면서 데이터가 들어간다든지 또 삭제될 때도 하나 빠지니까 그죠? 그 공백을 어떤 식으로 표시하든지 또는 삭제되면서 데이터가 이제 또 약간의 변경이 생길 텐데 그것을 별로 이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삭제를 하고 또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데이터가 아주 많이 있는 경우에 검색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트리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트리가 그냥 나무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파일 형태로 저장될 때는 우리가 그냥 트리 형태로 그리긴 하지만 파일로 들어갈 때는 이게 트리가 아니고 그냥 따다다다 붙어져 있는 아주 그냥 메모리가 따다다다 붙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일단 행렬 내지는 배열처럼 이렇게 메모리상에 빡빡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이제 트리 모양으로 잘 운용하느냐 이런 것이 실제로는 우리 이 시간에 배울 검색 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뭐 2진 트리도 있고 3진 트리도 있고 여러 가지 트리도 있고 그 다음에 B 트리도 있고 다양한 트리 모양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보죠. 검색에서 레코드와 키의 역할을 구분을 합니다. 하나의 레코드라는 것은 하나의 뭉치의 어떤 데이터입니다. 사람에 관한 정보라면 사람 이름, 키, 나이, 몸무게, 학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레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키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레코드와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구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대충은 구분이 되지만 사람 이름으로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번호를 가진 사람이 없지요. 이런 경우에 키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진 검색 트리에서 삽입, 삭제, 검색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진 검색 트리 균형이 작업의 효율성에 얼마나 미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렬을 할 때도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퀵소트라든지 또는 검색을 할 때 어떤 아이번째 데이터를 찾을 때도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런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트리에서도 트리가 어떻게 좌우로 균형이 잘 맞춰지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트리를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빗트리라는 게 나오는데 그 빗트리가 왜 도입이 되었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돼요. 도입 동기를 이해하고 거기서도 검색 삽입 삭제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검색 트리 관련 작업의 수행 시간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1차원 검색의 기본 논리와 다차원 검색의 연관성을 우리가 이해해봐야 돼요. 1차원 검색이라는 것은 키가 한 개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차원 검색은 키가 이제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보면 항상 키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을 때도 보면 다양한 조건을 통해서 찾게 돼요. 그때 키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키를 여러 개 가진 것을 다차원 검색이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레코드가 먼저 나오는데 레코드는 개체에 대해 수집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저장 단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에 대한 정보라면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학력, 연소득, 가족 상황, 그 다음에 키 이런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걸 전체를 레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 수업이 있어요. 그죠? 알고리즘 수업의 수강자들을 우리가 알고리즘 수업의 수강자들에 대한 레포트를 한다면은 학번, 그죠? 학번에 관련된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리포트, 이런 점수로, 그 다음에 최종
시점 뭐 이런 식으로 레코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레코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필드라는 것은 레코드에서의 각각의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뭐 학번,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사람 레코드에서 집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이런 거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색 키나 또는 키라고 말하는데 다른 레코드와 중복되지 않도록 각 레코드를 대표할 수 있는 필드. 우리 알고리즘 수업에서의 그 학생 정보는 학번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람에 대한 레코드는 주민등록번호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는 절대적으로 구분이 가고 또 학번도 절대적으로 구분이 가요. 어떤 경우에는 한 개만 가지고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키를 여러 개, 2개 이상의 그 키를 붙여가지고 필드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뭐 복합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키는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2개, 3개 이상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트리, 이런 것들을 검색할 때 이런 그 정보들 전부 다 이제 트리 모양을 이렇게 다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찾아가고 검색하고 그 다음에 뭐 삭제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진 검색 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다 봤을 거예요. 이진이란 이야기는 최대 자식을 2개까지만 갖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러면 루트가 있고 많아야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물론 1개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렇게 2개 있는 경우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뭐 경우에 따라 이쪽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 2개만 있는 이런 형태를 이진 검색 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노드, 여기는 노드라고 말하는 요 노드에는 동그랗게 표시된 요 노드에서는 키가 1개씩만 들어가 있어요. 2개씩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키가 1개씩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루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임의의 노드의 키값은 임의의 노드의 키값은 얘보다는 왼쪽 자식보다는 크고 오른쪽 자식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위에 있는 부모보다도 얘가 더 작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은 요거보다는 또 작은 모양이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진 검색 트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진 검색 트리 예를 한번 볼까요? 이게 루트 노드가 30이면은 루트 노드 기준으로 오른쪽은 얘보다 큰 값들이 존재하고 왼쪽에 있는 자식 노드들은 이렇게 작은 값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죠? 이게 20을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이거보다 작고 얘는 이거보다 작고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좌우가 균형이 아주 잘 A 같은 경우에는 균형이 잘 맞아져 있는 이진 검색 트리가 되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한쪽은 약간 쏠려 있는 형태예요. A보다는 조금 이제 안 좋은 형태가 B 형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큰 놈이 존재하고 왼쪽은 작은 놈이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30을 기준으로 이것은 크고 이것은 작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진 검색 트리 예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서브 트리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보겠어요. 이 전체의 트리가 있을 때 여기에서 뭐 일부만 떼는 것이 이제 서브 트리가 되겠어요. 이쪽에서 일부만 떼는 것이 또 서브 트리고 그죠? 전체 트리에서 일부만 떼는 거, 요걸 떼는 이걸 떼는 한 개만 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 세 개를 떼는 건 상관이 없고요. 이 전체의 일부를 떼어낸 트리를 서브 트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떼낸 것을 왼쪽 서브 트리라고 오른쪽에서 떼어낸 것은 오른쪽 서브 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은 여기에 루트 R이 되죠. R의 왼쪽 서브 트리, 그 다음에 아래 오른쪽 서브 트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 검색 트리에서의 검색을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트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할 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 정도만 우리가 예를 한번 보겠어요. 이것이 현재 T로 넘어왔어요, 그죠? 근데 검색하다 보면 다시 여기 T가 언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색하고자 하는 키는 X예요. 여기 X가 들어있을지, 또 여기 X가 들어있을지, 뭐 여기 X가 들어있을지 그건 몰라요. 찾아가봐야 알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루트 노드 T만 이렇게 포인트가 와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X를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T가 이제 없다면은 nil이죠, 그죠? 없거나 그 다음에 T의 키가 X하고 같으면은 그냥 T 리턴하면 돼요, 그죠? 결국 X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없는 경우에 그냥 요 T 자체를 리턴 시키면 돼요. 근데 요 키가 T의 요 키가 X보다 큰 경우죠, 그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요 키보다 뭐요? 왼쪽에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쪽이 왼쪽 서브 트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left를 선택을 해서 그죠? left죠, 그죠? 요 left t의 left를 선택해가지고 요 키 이제 요게 이제 다시 t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되어서 x는 그대로 넘어온 x를 던져주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찾도록 트리 서치를 이렇게 재개 함수로 부르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요 x가 이제 t의 키보다 큰 경우가 되면 오른쪽을 가게 되겠죠. 이쪽으로 내려와서 요 오른쪽 서브트리를 t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x와 함께 넘겨주면서 t 트리 서치를 이렇게 재개 함수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x가 검적이 되면은 요 x를 가지고 리턴을 시키고 리턴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오면은 뭐 예를 들면 요게 이제 x다 하면은 그죠? 요게 x가 찾았다 한다면은 여기서 x를 찾았으니 리턴이 되겠죠. 그럼 요 불렀던 부분은 또 가겠죠. 그죠? 요 불렀던 부분은 또 가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요 x가 리턴을 받아서 넘겨주게 됩니다. 이 재귀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모양을 다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말을 해요. 물론 모양만 똑같지만 안에 약간의 파라미터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t라는 전체 루트 입장에서 보면 이 전체가 하나의 트리예요, 그죠? 하나의 트리인데 이것을 왼쪽 트리와 오른쪽 트리로 나누어 보면은 이 왼쪽 트리로 나눈 요것도 결국은 이 루트 노드 t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오른쪽도 똑같은 거예요. 단지 크기만 좀 다를 뿐이죠. 그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또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그죠? 그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나눠져요. 크기만 좀 다를 뿐이고. 이 재기라는 것은 똑같은 어떤 모양들이 예를 들면 그죠? 이 네모라는 것을 재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네 개를 나눠 보면 그죠? 결국 이 모양이 뭐예요? 네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결국 이 모양은 또 뭐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걸 또 나누면 뭐예요? 크기만 다르지 똑같은 모양이죠, 그죠? 그리고 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나눠 보면은 조그마한 모양이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모양, 크기만 좀 다를 뿐이지 모양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재기 알고리즘이 상당히 간편하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진검색 트리에서 삽입의 예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30이라는 값이 들어옵니다. 그럼 가장 처음 먼저 들어온 것이 여기 루트에 잡힙니다. 그리고 20이 들어옵니다. 20은 30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에 붙게 되죠. 그 다음에 25가 들어옵니다. 25가 들어오면 30보다는 작으니까 왼쪽 차일드, 그 다음에 20보다 크니까 오른쪽 차일드, 그 다음에 40이 들어옵니다. 30보다 크니까 오른쪽 차일드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10이 들어옵니다. 자, 10은 30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 20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5가 들어오면 30보다 작고 20보다 작고 1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5가 붙게 되겠죠. 어쨌든 계속 마지막 리프 노드까지 계속 갑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는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결정되고 최종 마지막 널 노드까지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붙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가 붙게 되면은 30보다 크고 40보다는 작으니까 왼쪽에 붙게 되죠. 그래서 총 6개의 값들이 이진 검색 트리에 붙게 되는 이런 모양을 보았습니다. 이진 검색 트리에서 삽입을 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요 t는 루트예요, 루트. 처음에 루트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nil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삽입하고자 하는 노드 x가 들어옵니다. 뭐 x는 당연히 여기에는 어떤 키를 포함하고 있겠죠. 전체는 이제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레코드가 되겠지만 그냥 키 한 개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전체 레코드라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자, 먼저 t가 nil이면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처음을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때는 이 x를 새 노드를 만들어서 그 키에 해당하는 곳으로 붙입니다. 새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t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이제 붙이게 되죠. 여기 x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납니다. 자, 그러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한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현재 위치가 여기에 이제 t예요. 그래서 t가 루트니까죠. 근데 어떤 값을 삽입하려고 해요. 어떤 값이 x라 해봅시다. 그죠? 이건 아까 들어온 x지만 새로 들어온 x라 해보면은 이게 nil이 아니기 때문에 이 if문이 옵니다. 자, 그 t의 키보다도 x가 작으면은 자, x가 더 작다는 얘기 왼쪽에 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에 가서 그 왼쪽에 t에 해당되는 그 레프트, 그죠? 이 레프트를 가지고 x와 함께 트리 인서트를 붙입니다. 이렇게 이게 t가 되면서 그리고 이 함수를 다시 재기 함수로 부르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다시 t가 되고 x는 그대로 내려오죠. x는 계속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뭐 이 키가 그죠? 이 키가 t의 키가 x보다 적으면은 왼쪽이 될 테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죠.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요 t가 가리키는 요 오른쪽을 가지고 x와 함께 다시 트리 인서트를 부릅니다. 그럼 요즘에 지금은 요 시점에 요게 t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t가 불려져서 x를 가져가서 이번에는 뭐예요? t가 가리키는 것이 요 키하고 비교를 해서 x가 적다. 적으면은 왼쪽, 크면은 오른쪽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작다면은 t의 left가 t가 됩니다, 그죠? 이쪽으로 가리키는 것이 이제 t가 됩니다, 그죠? t를 들고 x와 함께 다시 제기 함수를 불려주게 됩니다. 그럼 t가 뭐예요? nil이잖아요, 현재,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요 포인트가 없으니까 새로운 노드 r을 하나 만듭니다, 그죠? 새로운 노드 r을 하나 만들어서 그 x를 여기에다 t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이게 하나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완성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return r 하면은 이것이 r이죠, 그죠? r을 return 시켜서 이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r을 return 하면은 그냥 r만 return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return r 한 것이 뭐예요? 결국은 left t에 붙는 거죠. 아까 이거 t 있죠, 그죠? 요 left t가 이쪽에 가리키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방금 r이 넘어온 거죠. 이 r이 넘어온 것이 여기에 포인트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삽입의 과정이 일단은 x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트리를 이용해서 뭐 계속 x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타고 리프 노드까지 계속 붙게 되는 이런 모양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진 검색 트리에서 삭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삽입에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삽입은 어디서만 일어나냐면은 항상 리프 노드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는 트리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마지막에 터미널에만 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쉬워요. 그러나 삭제라는 것은 항상 끝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도 삭제가 일어나죠. 그럼 중간에 하나가 날아가 버리면, 예를 들면 이런 트리가죠. 이런 트리 모양이 있는데 이 끝에 날아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중간이라든지 루트 노드라든지 이런 것이 날아가 버리면 되죠. 자, 이것이 삭제가 된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걸 끄집어 올리든 반드시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하나가 또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올려놓고 나면 이건 필요가 없죠, 그죠? 아니면 이걸 올리면은, 그죠? 뭐 이게 필요 없고 이렇게 놓던지, 그죠? 그리고 이제 올리다 보면은 요 두 개의 관계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떤 30이란 값이면 요건 30 이상의 값이 돼야 되고, 그죠? 또는 왼쪽에 있으면 이게 30이면 이쪽은 30 이하의 값이 돼야 돼요. 그런 규정들을 이렇게 범하면 안 돼요. 본래 우리가 이진 검색 트리의 규칙들을 다 준수하면서 이 트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 점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다르게 처리해야 돼요. 자, R이 리프 노드인 경우는 아까 별로 문제가 없다 했어요, 그죠? 삭제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R의 자식 노드가 하나인 경우, 자, 한 개라고 생각해보죠. 자, 이렇게 트리가 있는데, 그죠? 한 개인 경우, 얘 자식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죠, 그죠? 이쪽이 없다는 거예요, 이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삭제를 하게 되면 뭐예요? 그냥 이거만 끌어올리면 돼요, 그죠? 별로 문제가 없어요. 뭐 이쪽에 영향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올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R의 자식 노드가 두 개인 경우, 자, 두 개인 경우 생각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이 삭제가 됩니다. 자, 이것이 삭제되려고 할 때 뭐예요? 이쪽을 끌어올릴 것인지 이쪽을 끌어올릴 것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어느 쪽이 가장 이상적인지. 그리고 하나가 끄집어 올려지게 되면은 양쪽과의 또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진 검색들에서 삭제는 자식 노드가 두 개인 경우,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또 계속 달려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이 달려 있는 부분들도 또 고려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예를 들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빠져나가 버리면은 아직 이게 올라가네. 이게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쪽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쪽과 이쪽에 둘 중에 하나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올라갔다면은 이게 빠졌으니까 또 이 둘 중에 하나가 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재기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됩니다. 이게 하나만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 삭제됨으로 해서 자식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빠짐으로 해서 또 자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골치 아프게 사실은 만들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트리 T에서 R을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자, R 삭제는 키가 R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트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좀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R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R이 리프 노드인 경우에는 그냥 버리면 돼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리프 노드인 경우에는 그냥 이것만 날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R의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경우, 자,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다 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요것을 삭제를 한다면 버리고, 그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R의 그 다음에 else에 들어오면 이제 두 개란 얘기겠죠, 그죠? 없거나 한 개 있거나 아니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그냥 오른쪽 서브트리 중에서 하나를 구한다고 생각해요. 왼쪽 중에서 해도 되겠지만 그냥 양쪽 다 있으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고정적으로 뭐 하나를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하나를 끄집어 올린다 봅시다. 그러면 서브트리라는 개념이 뭐예요? 어떤 게 값이 있으면은 그죠? 그 왼쪽에 가면은 뭐예요? 여기 어떤 왼쪽에 있는 값보다도 이놈이 크거나 같아.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입장에 보면은 이쪽에 많은 노드들이 있는데 그죠? 이쪽 거 어떤 거보다도 이놈은 크거나 같아요. 크다는 얘기, 크거나 같은 게 작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호 관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럼 요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가장 작은 놈이 이쪽에 올라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이 계속 이 부동호가 유지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두 개인 경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R을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R을 여기서 삭제를 하려고 하면은 오른쪽 서브트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게 계속 있다고 한다면 이게 계속 있겠죠. 그죠? 오른쪽 서브트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 어디 있어요? 요게 되겠죠. 그죠? 요게 되겠죠. 그죠? 요 놈을 이쪽에다 올린다는 거죠. 요 놈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끝납니다. 만약에 요 놈을 올릴 때 이게 올리는데 이게 이쪽에 또 차일드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요 부분을 또 이렇게 연쇄적으로 재기적으로 또 올려놔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삭제가 됐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오른쪽에서 가장 작은 놈을 또 끄집어 올려서 여기다 넣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재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불려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해요. 뭐 어쩔 수 없이 트리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뭐 구체적으로 트리를 그려가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삭제 예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보면 이렇게 이진 검색 트리가 이렇게 있을 때 자식이 없는 이 노드를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날려보내면 끝이에요. 그죠? 밑에 어떤 것을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R을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식이 두 개 있는 경우를 한번 보죠.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를 가져옵니다. 이 자리에 노드 한 개를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를 선택을 할 때는 일단은 이걸 제거를 한 상태죠. 그죠? 여기서는 이걸 제거를 한 상태에서. 자,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찾습니다. 그죠? 요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게 되는 거죠. 자, 요걸 올려놓게 되면은 또 이게 삭제가 되는 상태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서브트리가 한 개밖에 없는 아까 그런 문제와 사실은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을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보죠. 여기 R이 있어요. 그죠? 자식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요걸 날려버리면 요 공간이 붕 뜹니다. 그죠? 요 자리에 그냥 이걸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예를 들면은 여러 개 이렇게 달려있더라도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요게 삭제를 하고 싶다면 삭제를 시키고 이걸 이 자리에다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편하게 자식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R 위치가 있던 곳이에요. R이 삭제를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에 S가 본래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간 상태예요. 그죠? 그래야 여기 30은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어떤 숫자들보다도 작죠. 그죠? 그리고 이 30은 또 왼쪽에 있는 숫자들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트리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것이 삭제가 됨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왼쪽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식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요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갖다 놓으면 돼요. 요걸 이렇게 갖다 와서 연기를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요 상태에서 S가 예를 들면 트리가죠. 이렇게 자식 노드가 두 개 있는 경우 생각해보죠. 자, 요거 삭제를 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오른쪽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그죠? 오른쪽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면은 32가 되죠. 그죠? 자, 32가 이렇게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32가 올라오고 나면은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32 자식이 없으니까 별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별로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더 붙어 있는 경우에는 혹시 또 32 밑에 또 이렇게 차일드가 붙어 있는 이런 상태인 경우에는 또 삭제 문제가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재기적으로 계속 이 문제는 끝까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거죠. 이진 검색 트리에서 삭제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라메타 넘은 곳은 T는 루트고 R은 삭제하려고 하는 거고 P는 부모 노드를 나타냅니다. 트리가 요게 이제 루트 노드는 T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자,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루트인 경우 R이 T와 같으냐, 루트란 얘기죠. 그죠? T와 같다는 얘기는 그때는 똑같이 딜리트 노드 R을 보내고 루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루트인 경우에 위에는 지금 없는 상태라는 얘기인 뜻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R이 T를 받아서 갑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리턴 1하고 끝이에요. 근데 왼쪽은 없는데 오른쪽은 있는 경우죠. 그죠? 자, 왼쪽은 없어요. 이쪽이 없다는 얘기고 이쪽이 없다는 이야기고 오른쪽만 있는 경우는 뭐예요? 그냥 이걸 갖다 붙여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그냥 루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 오른쪽을 리턴 시키면 그것을 루트로 붙이고 그냥 끝이에요. 자, 왼쪽은 있는데 오른쪽이 없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쪽이 없고 이쪽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이걸 루트로 붙이고 끝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왼쪽 아래 왼쪽을 리턴하면 그것이 루트를 받아서 끝이에요. 루트인 경우에도 참 편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R이 P의 이 왼쪽에 있는 경우, 지금 이쪽에 있다는 거죠. 이쪽에죠. 이 R이 왼쪽에 있는 경우 라면은 또 요 같은 경우 요렇게 진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으면 요걸 진행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왼쪽에 있다 생각해보죠. 자, R이 왼쪽에 있는 경우 딜리트 노드 R을 가지고 갑니다. 그죠? 왼쪽에 갔는데 이 R의 레프트 라이트가 없는 경우는 밑에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을 해서 리턴하면은 끝이에요. 끝이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요게 지금 R이죠. 그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페어런트의 레프트가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게 페어런트죠. 이게 이 R의 페어런트는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R이고 이게 페어런트가 R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이놈을 딜리트하면 끝이 되는 거죠.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거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한 개밖에 없는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 else로 한 거죠. 지금 전체 알고리즘을 다 볼 수는 없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없는 경우 한 개씩만 있는 경우 자식이죠. 요거 이제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되겠어요. 두 개가 있는 경우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루트가 이게 있고 삭제하려고 하는 이 R이 있어요. 그죠? 이 R이 있는 요 상태인데 이걸 삭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 지금 포인트가 쭉쭉쭉 따라 내려와서 이렇게 오른쪽을 따라서 내려왔다 할 때 여기 R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알고리즘에 봐서 이걸 삭제하려고 하면은 이놈이 가장 요 오른쪽 트리에서는 작은 부분이에요. 그죠? 요것을 끄집어올려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은 그 R의 라이트를 S에 넣어요. 그럼 우선 요것을 S로 포인팅을 일단 해요. 그죠? R의 라이트니까 여기에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요 while문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C 언어에서의 그 while문 문법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S의 left가 없어질 때까지 도는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있을 때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없어질 때까지. 있으면 계속 레프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S의 S는 페어런트를 현재 S를 페어런트로 주기, 요게 현재 S를 똑같이 요것도 페어런트를 지금 포인트를 해놔놓고, 그죠? 이렇게 해놔놓고 S는 S의 레프트를 가요. S는 이제 여기에 내려오는 거죠. 그죠? S는 이쪽으로 내려와서 요건 없어졌다는 거죠. 그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계속 돌다 보면은 뭐예요? 지금 이 상태는 레프트가 이제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 지금 노드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더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레프트는 지금 없는 상태에 지금 라이트만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 R은 여기고, 그죠? S는 이쪽을 가리키고 P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S의 키를 R에다 카피를 해요. 요 놈의 키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그럼 옮겼어요. 그죠? 카피를 해서 옮겼어요. 그런데 이 S라는 놈이 R의 라이트와 같은 경우가 되느냐고 묻는 거죠. 그죠? 그 지금 S가 가리키는 요 놈이 R의 라이트와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R의 라이트는 아까 요거고 S는 지금 요거니까 다르죠. 그죠? 그럼 만약에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같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S라는 의미죠. R 라이트가 S가 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 S의 라이트를 R의 라이트로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S의 라이트는 요거죠.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요걸 그냥 요거로 끄집 올린다는, 요걸 그냥 끄집 올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S가 R의 라이트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더 내려왔다는 거죠. 그죠? 바로 직접 오른쪽과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더 따라 내려가서 한참 밑에 있는 경우, 이게 S가 R의 라이트와 다른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S의 라이트는 요거죠.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S의 라이트는 요거예요. 요것을, 이게 지금 요기로 카피됐으니까 실제 이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이게 빠져나가 버리니까 요걸 어떻게 붙일까? 사실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뭐예요? 이쪽으로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이건 사실은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삭제를 해요. 삭제하면 요것이 위로 끄집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S의 라이트를 어디다 붙이냐면은 페어런트의 레프트로 붙이는 거예요.
페런트가 뭐죠? 아까 이 페런트 P가 여기 있잖아요. P가 이렇게 이쪽이에요. 레프트는 이쪽이죠. 그죠? 여기다가 소위 말해서 페런트 레프트 여기에다가 이것을 갖다 붙인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가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삭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리턴 R을 이렇게 그죠? R을 리턴을 시키면은 삭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고 분위기도 잘 맞추는데 집에 돌아오면